최근 중국에서 활동하던 한국 목회자들이 대거 강제 추방되거나 체포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외교부의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평화통일정책을 연구해온 한반도 평화연구원이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원장인 전우택 연세대 교수를 만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언을 들어봤습니다. CBS의 최장수 간증 프로그램이지요. 새롭게 하소서가 드라마로 거듭나 첫 방송을 탔습니다. 극적인 요소가 더해져 간증의 감동이 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수요일 CBS 뉴스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들이 대거 강제 추방되거나 체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의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18일과 19일 온성도 목사와 이병기 목사가 중국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탈북민 보호활동을 하다 체포돼 한 달이 넘도록 중국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북한 인권증진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외교부의 소극적 대응이 두 목사의 구금이 길어지는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즉각 자국민의 구금 상황을 파악하고 외교적 대응을 강화하라. 하지만 한켠에서는 한반도의 사드 배치 작업이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목회자들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두 목사의 경우 구금까지 갈 상황이 아닌데도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이 보복 차원에서 구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두 분 목사님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외교적 문제로 인해서 더 이렇게 좀 어렵게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온 목사와 이 목사 외에도 최근 중국 내에서 추방되는 한국 목회자들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국내 최대 선교협의체인 한국세계선교협의회도 지난 2월 중국 내 활동을 최대한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회원단체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한반도의 사드 배치가 속도를 내면서 중국 내 목회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평화 통일 정책을 연구해온 한반도 평화연구원이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원장인 전우택 연세대 교수를 만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언을 들어봅니다. 권영률 기자입니다. 한반도 평화연구원 10주년 맞이했는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활동을 해온 단체인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한반도 평화연구원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독교 통일 싱크탱크입니다. 그래서 통일에 대한 기독교적 시각에서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것을 교회와 여러 교계 교인들께 나누어 드리는 그러한 조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의대 교수신데요. 어떤 동기로 평화와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게 됐습니까? 저의 신앙과 삶이 이 한반도적 상황에서 좀 더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정신의학을 했고 그중에 특별히 사회정신의학이란 영역을 하면서 개인의 정신병리보다는 집단의 정신병리를 주로 더 연구하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이런 일에 좀 더 참여하게 됐죠. 탈북민들이 정착하도록 하는 상담 활동을 많이 하셨죠? 초기에는 우리 남한에 들어오신 북한 이탈 주민들의 남한 사회 정착에 대한 연구들이 좀 많았고요. 이제 그 이후에는 주로 북한 사람들의 집단 심리나 또는 남한 내의 남남 갈등에 대한 연구 같은 것들이 요새는 주로 좀 더 많습니다. 원장님께서는 평소 통일은 치유다 이렇게 강조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취지입니까? 북한이 저렇게 핵 개발을 하고 여러 가지 극한적인 행동들을 지도부가 할 때 그것을 북한 주민들이 억압적이든 강압적이든 받아들이는 그 깊은 배경 속에는 사실은 6.25 때 북한 주민들이 겪었던 거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남한 같은 경우는 이미 경제적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가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는 이유도 사실은 남한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트라우마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많은 것은 분단에 따른 대립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은 단순히 정치 경제적인 남북한의 통합을 넘어선 남북한 사람들의 아주 심리적 깊은 부분에서의 치유와 연관돼 있다 보기 때문에 주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한반도 정세가 보면 마치 구한말 같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을 극복을 해야 될까요? 기독신앙인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러한 상황이 단순히 그냥 우연히 불행하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우리 민족과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주시는 또 다른 하나의 사인이라고 봐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구한말과 같은 상황과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큰 차이가 있는데, 구한말은 우리가 힘이 없는 상태에서 외국 열강들의 갈등에 그야말로 사이에 끼어서 쩔쩔 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면은 지금은 우리가 그때보다는 훨씬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힘을 제대로 정비해서 사용하지 못한다면 구한말과 같은 어려움과 혼란을 일정 부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제는 저희가 더 올바른 정신을 차려야 될 거고, 특별히 그 점에 있어서 기독신앙인들의 책임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CBS와 한반도 평화연구원이 공동 심포지엄도 개최를 했었는데요. 다음 정부의 통일 정책은 이래야 된다. 제언을 한번 정리하셨지 않습니까? 다음 정부에 대한 제언 좀 말씀해 주시죠. 북한이라고 하는 집단은 세 가지의 특성을 가진 우리의 상대입니다. 첫 번째는 분명히 우리와 군사적 대립을 하고 있는 적으로서, 주적으로서의 측면을 갖고 있고요. 그러나 두 번째로 이들은 앞으로 한반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한 우리의 협상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궁극적으로 한반도에서 살아갈 우리 한민족의 공동 구성원으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한쪽 각도로만 보게 된다면 그것은 절대로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번영을 만들어낼 수도 없어서 저는 차기 정부가 그 세 가지 측면의 고려를 지혜롭게 잘하는 그러한 좀 성숙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역할은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될까요? 저는 지금부터 작은 통일의 연습과 훈련, 결단이 교회에서 먼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만 2천 명의 탈북자분들이 이미 우리 한국교회에 상당히 들어와 계신데, 이분들과 대화하고 이분들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나누는 체험을 한국교회가 좀 더 깊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작은 통일의 체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아마 우리 한국 기독교는 분명히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아마 힘의 원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세계 물의 날을 맞아 기독교계 단체들이 물의 소중함을 알리는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국제구호 NGO 월드비전은 서울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오는 24일까지 워터풀 크리스마스 캠페인을 열고 오염된 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을 호소합니다. 월드비전은 우리 국민 한 명이 하루 동안 소비하는 물의 양은 아프리카 4인 가족이 20일 동안 사용하는 물의 양과 같다고 소개했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국내 4대강 사업으로 4대강이 오히려 죽음의 호수가 됐다면서 4대강에 설치된 보를 즉각 철거해 죽음의 강을 생명의 강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계속교육원이 교회 여성 지도력 개발을 위해 평신도 여성도들을 대상으로 신학과 선교에 대한 교육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 6일 개강 예배를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 서울 종로 여전도회관에서 8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는 교육에는 필리핀 아테 장신대 이선희 교수가
아시아 선교와 여성을 주제로 강의하는 것을 비롯해 장신대 김명용, 성석환 교수 등이 조직 신학과 복음의 공공성 등을 강의합니다. CBS의 최장수 간증 프로그램이죠. 새롭게 하소서가 드라마로 거듭나 오늘 첫 방송을 탔습니다. 극적인 요소가 더해져 간증의 감동이 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첫 방송을 탄 실화극장 새롭게 하소서는 배우 이광기 집사의 사연이었습니다. 사실 드라마와 이광기 집사의 간증이 교차 편집된 실화극장은 2009년 신종플루로 7살 난 아들을 하나님 곁으로 보내야만 했던 이광기 집사의 아픔을 시청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했습니다. 엄마야, 석규야. 아빠, 우리 어떻게 석규야, 석규야. 자살의 유혹을 받을 정도로 고통의 나날을 보냈던 이 집사는 그로부터 몇 달 뒤 IT 대지진 현장으로 떠나게 됐고 그곳에서 아들과 같은 나이의 소년 세손을 알게 되면서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습니다. 배우들의 열연도 시청자들의 공감도를 높이는 데 한 몫을 담당했습니다. 이광기 집사 역을 맡은 탤런트 김동석 집사와 아내 역을 맡은 탤런트 오아랑 집사, 그리고 7살 난 아역 배우 한창민 군의 자연스러운 연기는 이광기 집사가 겪은 고난에 시청자들을 몰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실화극장 새롭게 하소서의 두 번째 이야기로는 암 수술을 마치고 돌아온 찬양 사역자 박종호 장로와 이른바 출산드라 신드롬을 일으켰던 개그우먼 김현숙 집사의 사연이 방송됩니다. 이 밖에도 석봉 토스트의 김석봉 장로와 탤런트 송재희와 강신일 등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들의 간증이 드라마로 제작돼 차례로 시청자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이어서 지역별 간추린 소식입니다. 예장통합 순천남노회 제11회 2차 정기회가 노회장 권봉길 목사의 인도로 각부 보고와 안건 토의의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순천 엘림교회 안정순 목사는 먼저 목회자와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깨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학기를 맞아 순천대 기독교수회와 순천과 광양 지역 대학 기독 선교단체들이 모여 개강 예배를 드리고 캠퍼스 복음화와 연합 사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CCC와 CMI 등 8개 선교단체가 모인 순천 기독 선교단체 연합은 비전 콘서트와 연합체육대회, 중보기도회 등을 열어 대학생 복음 전파 사역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좋은 현장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대전시 기독교연합회가 대전 CBS 예배실에서 2017년도 3월 원래회를 열어 부활절 연합예배 개최 등을 논의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대전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박근상 목사는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천안 하늘중앙감리교회가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를 초청해 2017 사순절 부흥성회를 열었습니다. 우린 세상 속에 내려가 더 조각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우린 조용히 믿을 수가 없어요. CBS 시네마가 선보이는 영화 위대한 임무가 개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강원 CBS가 춘천과 원주에서 교계 지도자와 후원자 170여 명을 초청해 시사회를 가졌습니다. 부산 CBS가 봄을 맞이해 마련한 CBS DJ 콘서트 라디오 데이즈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CBS 음악 FM 행복한 동행 진행자인 배우 김현주 씨가 MC로 나섰고 FM 팝스의 한동준과 가요 속으로의 유리상자 멤버 박승화 그리고 이한철과 자전거 탄 풍경 등 CBS 라디오 프로그램의 인기 DJ들이 총출동해 감동과 행복을 선사했습니다. 예장합동 남전주노회가 정기회를 열고 성령의 열매교회 함현진 목사를 신임 노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날 중전주노회는 전주 동부교회에서, 군산동 노회는 군산 청운교회에서,
김제노회는 김제노회회관에서 각각 정기노회를 열었으며 총회 총대 선거와 부서별 사업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제주도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낮부터 밤 사이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10도에서 17도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